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109페이지 행정심판법입니다. 예. 참 이해를 하고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데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써보는 거죠. 많이 써보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말을 또 많이 해봐야 돼요. 중얼중얼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고 써보고. 사실 그 말이 나왔을 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개념을 이제 뭐 쓴다. 그러면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보고 그 말이 나왔을 때 글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하기, 쓰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 암기하는데. 자, 109페이지에 이제 그 행정심판법 목적이 이제 아주 거창하게 나왔죠. 심판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유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꾀함, 도모함, 꾀함, 도모함,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뭐 법에 그대로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용어 정리로 그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첫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자, 다음에 이제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예.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요거. 예. 자, 재결. 심판이 청구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해서 재결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결은 판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여기 이제 재결 그럽니다. 자, 다음에 행정청. 안 읽어줘. 넘어가. 자,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요 행정심판 대상 관련해서는 우리 그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지에 쓸 일이 아주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외워놔야 돼요. 이게. 자, 일단 우리 그 행정심판의 종류가 이제 취소 심판이 있고, 그리고 무효 등 확인 심판이 있고, 의무 이행 심판이 있고,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리고 요 취소 심판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예. 그리고 무효 등 확인 심판의 대상도 처분이에요.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은 이 처분 중에서, 그러니까 이 처분은 그 적극적 처분, 그리고 소극적 처분, 이걸 이제 거부 처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은 이 처분 중에서 거부 처분, 그리고 부작위. 여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로 한 행정심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영업 정지 처분, 뭐 체류 불허 결정 이런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적극적 처분이죠. 영업 정지 처분, 적극적 처분이죠. 체류 불허 결정, 거부 처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거부 처분의 불복에서는 취소고 무효 등 확인이고 의무이행이고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거부 처분에 불복하면. 예. 자, 그래서 거부 처분 불복에서 이렇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과거에는요, 그 체류 불허 결정에 이제 불복해 가지고 그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몇 번 해봤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행정심판법 이제 개정하고 관련되는데 그 이제 재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재결의 효력으로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재처분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 관련해서 심판법 규정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예, 그래가지고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다 취소 심판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최근 몇 년 내로는 이건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건 최근 몇 년 이내는. 다 취소 심판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체류 불허 결정 취소 청구. 그래서 그 이제 취소 심판 청구로 거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110페이지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을 보게 되면 이제 저게 대상이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개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개갈주의는 그 열기주의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법령에 열거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만 행정심판을 제기를 허용하는 열기주의와 달리 개갈주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하지 않는 것. 즉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게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성이 있는다.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이 처분성이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이게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근거 법률. 예. 이 근거 법률이요. 예, 이렇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안 나오는 그런 근거 법률이 있고요. 예. 그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그래요. 거기에 뭐 영업 정지 처분, 예, 뭐 영업허가 취소 처분 여기에 대해서 무슨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정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거 법률에 이제 뭐 심판 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거기가 이제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심판하는데 이 심판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명칭이. 예. 그래서 명칭이 뭐 소청심사라는 명칭, 그리고 뭐 심사청구, 예. 심판청구라는 명칭, 그리고 뭐 재결,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는 명칭, 예. 그리고 예. 구제명령, 그리고 뭐 재심, 예. 이라는 명칭, 예. 그리고 뭐 심사청구, 그리고 뭐 이거 재심사 청구.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처분은 이제 근거 법률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나오고, 여기는 이제 국세기본법, 여기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는 이제 근로기준법,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예. 그런 이제 법에 그 행정심판 명칭이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근거 법률에 뭐 심판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는 법이 있고 없는 규정도 있는데 그게 처분성만 있다. 그러면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행정심판을 예, 일반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요런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요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한 법이 행정심판법이에요. 그리고 특별행정심판 관련해 가지고는 개개의 법률에 그 절차를 다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개개 법률에. 그게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 근거 법률에 심판을 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든 없든 예, 그 처분성만 있으면 예, 행정심판 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대상에 있어서 개갈주의를 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행정심판법 그 3조 1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이거예요. 요거. 이건 그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이쪽이다 이겁니다. 외에는 이 법, 즉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 규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대상으로 이제 원칙, 예, 행정청, 처분, 부작위가 나오죠. 그 심판 대상은 이제 처분이나 이제 부작위다. 그리고 처분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써야 될 게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쓰지. 뭐 행정청은 통과하고. 자, 처분 1번. 이게 심판법 규정이죠. 110페이지 맨 밑에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준한 행정작용. 예. 이건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1번은.
그리고 1번 이걸 풀어놓은 게 2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건 판례예요, 판례. 예, 판례. 그래서 1번의 이 그 심판법 이 처분 개념을 우리 대법관님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2번이. 그래서 처분이란 행정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된 행위. 예. 그래서 그 대법관님들이 1번을 푼 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예. 이게 지금 거부 처분의 요건에 관한. 예. 거부 처분도 처분이에요. 1번에 속해 이거. 예. 2번에 속해.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 거부 처분의 요건에 관한 예. 대법관님들이 예. 판시해 놓은 겁니다. 판례예요, 이거. 그러니까 4번도 이게 판례다. 그래서 그 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 가지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일 거. 그리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 미칠 거. 신청에 대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을 거. 예. 그러니까 요 지금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지 거부 처분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봐봐요. 519페이지. 10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 갑은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관할구청장 을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을은 위 토지가 건축포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을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거부 행위죠, 지금. 이 거부 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즉 거부 처분이 되려면 판례에서 말한 이 요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했고, 그래서 이제 이에 갑은 이 거부 행위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 및,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심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부 행위가 이제 처분성이 있을 때. 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1번, 2번 나오는데, 자, 1번만 볼게요. 을은 갑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취소심판의 대상인 거부 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 행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주장은 타당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의 요건을 충족했는가? 이걸 한번 써봐라는 소리예요, 써봐라. 그래서 밑에 참고 법령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이 뭐 건축법에 뭐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그 요건 세 가지. 예. 자, 신청한 행위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예. 건축허가를 신청한 거죠. 신청한 행위가 예. 공권력 행사나 예. 그에 주는 행정작용이냐. 맞죠? 예. 그리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에 영향 미쳤죠. 지금 못 지으니까. 그리고 자, 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법규상, 이 건축 법규상 신청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집행정지는 배우고 나서 말할게요. 예. 그래서 이 거부처분의 요건 이걸 써달라. 그 문제입니다. 예. 어디 갔어?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거부처분 요건, 예, 그걸 쓰고, 뭐, 물음 1에 이제 1번, 아니, 문제 1은 물음 1, 이제, 거기는 이제, 일단 거부처분에는 해당한다, 이래야 되겠죠.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요건 충족이니까, 예. 자, 다음에 이제 부작위. 아까 읽어줬고, 자, 예외 이건 뭐냐면, 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데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경우예요. 예. 자,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 안 하면 당연히 심판 대상 아니죠. 아니, 처분성이나 부작위성 없으면 심판 대상 아니에요. 근데 이건 예. 자,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해. 그런데 심판 청구 못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이다. 이건 행정심판위원회가 없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규정 없어. 아예.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처분이나 대통령 처분 부작위 심판 제기할 수 없고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어. 재결의 불복이면 행정소송은 할 수 있죠. 예. 자, 근데 이제 재심판 청구는 금지된다 알아도. 자, 다음에 3번 통고처분. 이 통고처분은 범칙금 부과처분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쪽방에 써야 되겠다. 예. 예. 이렇게 놓자. 예. 자, 통고처분은 범칙금 부과처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도로교통법이나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예. 어떤 이제 그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그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제 범칙금 이제 부과처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범칙금 납부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납부하라고. 그럼 보통은 납부합니다. 예. 납부를 안 했다.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즉심에 즉결 심판입니다. 예. 해부를 합니다. 예. 즉심 해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법원 가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즉심 해부하면 이 법원에서 예. 이 범칙금에 해당하는 벌금, 예. 벌금을 선고합니다. 벌금이 선고되면 전과자가 돼버리죠. 그렇죠?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전과자예요. 그리고 이제 선고된 벌금의 불복일 때, 예. 이때 이제 이 정시재판 청구로 가고, 그럼 무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시재판 가고, 거기에 불복이면 또 항소, 또 상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툴 수는 있어요. 다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칙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 방법은 재판으로 가는 거죠. 재판으로. 안 내면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통고처분은 범칙금 부과처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관계행정청의 고발 조치에 의하여 정식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심판 대상 안 된다. 자, 다음에 네 번째 검사 불기소 처분.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구제선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행정심판 대상 안 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행정심판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 그래서 거기 이제 심판 대상 아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그 처분의 개념에서 1번, 2번, 4번 요거 그대로 외워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부작위 그 1번 그 개념 외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는 뭐 다 외우셔도 되는데 뭐 1번, 2번이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112페이지는 제가 그 처분만 좀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예. 자, 먼저 이제 개념은 우리 이제 행정심판법상 그 이제 처분 개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을 이제 그 분서를 했죠. 예. 그래서 일단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해야 되고, 법 집행 행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공권력 행사나 거부, 그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한 거고, 먼저 이제 행정청 행하는 행위 봐봐. 처분은 행정청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3번 보면 행정주체 중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주체와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죠. 행정주체 기관의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이 있는 거야. 근데 공공단체와 공무사 사이는 행정주체의 지위와 행정청의 지위를 함께 가져요. 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다. 그래서 이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한 행위가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행위 이게 이제 처분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리고 행정입법
자, 이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 주체가 이제 사인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할 때는 입법의 형태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율을 한다. 그러면 이건 행정행위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처분은요. 처분은 자, 일단 일반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이게 이제 처분이죠. 근데 행정입법 중에서도 처분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처분입법. 예. 자, 그리고 예.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예. 이런 것도 일정한 경우 이제 처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행위를 처분으로 하고 공부하라고 했지만 제 기준으로는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것 같다 그랬죠. 더 넓어 이게.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그 행정청은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한 행위가 이제 처분이고, 구체적 사실이란 규율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내용이 이제 구체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죠. 일반 처분.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이렇게. 예. 자, 그리고 행정입법은 규율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규율의 내용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처분 아니죠. 그러나 행정입법도 개별적 집행행위 매기 없이 예, 직접 적용되는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처분입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처분에 나갑니다. 자, 다음에 법 집행행위다. 그래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예,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행위, 그래 행정기한 상호가는 내부적 행위, 이건 이제 처분 아니다 그래요. 예. 다음에 공권적 행사다. 그래서 이제 공권적 행사는 이제 권력적 단독행위고, 예. 그래서 공권적 행사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하고, 예. 행정청의 행위라도 사법자격이나 사임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이건 이제 처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공권적 행사의 거부, 예. 거기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른 공권적 행사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을 한 행정행위. 자, 그리고 그 3번 그 밑에 보시면 거부 행위의 처분성 인정 등에 의해서 예. 그 요건 3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예.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주는 행정작용. 그래서 여기 그 처분 개념만 좀 제가 풀어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안 인정되는지 그 파악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 그 파악부터. 그래야지 처분성이 없는데 여기다 심판 청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처분성 파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행정법 공부하실 때도 중요하다고 아마 우리 강사분이 그랬었을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 여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